네, 안녕하세요. 오늘 랩 세미나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최고은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Tabular Deep Learning meets Nearest Neighbor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태블러 데이터를 활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때 여러 한계점들이 존재했기에 이를 리트리버라는 검색 모듈을 활용을 해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블러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태블러 데이터란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정형화된 형태의 데이터로 피처는 컬럼에 샘플은 로우에 위치한 그런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이블이 관계형으로 구성이 될 수 있으며 각 테이블은 키와 밸류의 관계를 통해 표현이 됩니다. 즉 테이블 형태의 정형 데이터를 태블러 데이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형 데이터는 앞에서 설명했던 태블러 데이터를 의미하고 고정된 컬럼과 레코드를 가집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완전한 정형 데이터는 아니지만 JSON이나 HTML 같은 데이터로 파싱을 통해서 정형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로 사전에 정해진 구조나 스키마 없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정형화된 테이블 형태는 태블러 데이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태블러 데이터를 이제 딥러닝을 돌릴 때의 문제점인데요. 이미지나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는 CNN, RNN, 트랜스포머와 같은 딥러닝 모델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회나 이제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태블러 데이터의 딥러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트리 기반 머신러닝 모델들이 소타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형 데이터에는 여러 컬럼들이 섞여 있는데 그중 일부는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일부는 거의 영향이 없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로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는 주변 픽셀이나 혹은 이제 텍스트 문맥 덕분에 전체 정보를 주변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정형 데이터는 각 컬럼이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서로 다른 강도의 상관관계를 형성합니다. 네, 이런 이유로 트리 기반 모델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한 컬럼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컬럼을 자동으로 선택하거나 배제하여 전체 성능의 영향을 이제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선형성 불연속 패턴을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불규칙한 패턴을 잘 포착해서 딥러닝이 놓치기 쉬운 데이터를 이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연봉이 4,900만 원일 때는 거절이 될 수 있고 5천만 원이 되면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연속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딥러닝 모델은 부드럽게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놓칠 수도 있지만 트리 기반 모델은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이제 브런치라는 분기를 만들어서 그대로 학습할 수 있어 비선형적인 불연속 패턴을 잘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왜 태블로 데이터에서 트리 기반 모델이 딥러닝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어서 해당 논문의 내용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총 45개의 태블러 데이터로 트리 기반 모델이랑 딥러닝 기반 모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트리 기반 모델로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 등을 활용을 하였고, 딥러닝 모델로는 기본적인 MLP, 레즈넷, 그리고 태블러 데이터 특화 모델인 FT 트랜스포머와 세인트를 활용한 실험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성능 결과입니다. 왼쪽, 왼쪽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오른쪽은 리그레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위쪽 그래프가 수치형 컬럼만 활용을 한 경우, 그리고 아래쪽이 수치형 및 범주형 컬럼을 모두 활용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류나 분류나 이런 회귀에 상관이 없이 대부분 딥러닝 모델보다 트리 기반 모델이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트리 기반 모델이 딥러닝 모델보다 왜 성능이 좋은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태블러 데이터는 경계선이 스무스하지 않으며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제 스무스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짧게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어, 네, 해당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이제 가우시안 커널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스무싱을 이제 처리를 한 후에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왼쪽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신경망 모델보다 트리 기반 모델이 성능이 이제 그 가우시안 커널을 적용을 할수록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예측 시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살펴보았을 때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어, 트리 기반 모델은 이제 예측 시에 비선형한 그런 점을 자잘하게 쪼개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누는 반면 이제 딥러닝인 MLP 모델은 경계선을 부드럽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학습의 구분 포인트를 자잘하게 나누며 급격한 변화나 불규칙한 것을 이제 잘 포착하는 트리 기반 모델에서 이제 데이터를 스무싱 처리해서 급격한 이런 패턴을 스무스하게 줄일 경우 학습의 구분 포인트가 사라지게 되어 중요한 차별점을 놓치게 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블러 데이터는 정보량이 낮은 이제 피처 값들이 다수 포함이 되지만 딥러닝 모델은 정보량이 없는 그런 피처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정형 데이터인 태뷸러 데이터에는 정보량이 낮은 불필요한 피처 값들이 다수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실험에서는 랜덤 포레스트를 우선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킨 후 피처 임포턴스를 추출을 해서 중요도가 낮은 순으로 이 피처 값들을 제거를 하면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피처 값을 제거하기 전에는 이제 트리 기반 모델인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나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다른 딥러닝 모델에 비해서 우세한 점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점점 이 피처를 제거할수록 간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실험으로는 불필요한 피처 값을 추가하는 실험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불필요한 피처 값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딥러닝 모델인 레즈넷이 트리 기반 모델보다 성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처 값의 제거 및 추가 실험을 통해서 딥러닝 모델은 정보량이 없는 피처 값에 예민하게 성능 하락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블러 데이터는 피처의 순서가 중요하지만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의 피처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회전 불변성을 토대로 학습을 진행해 왔다는 점입니다. 딥러닝 모델은 학습 및 테스트 과정에서 데이터의 피처에 회전을 적용을 해도, 즉 피처의 순서가 이제 변해도 결과가 변경이 되지 않으며 회전 불변성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리 기반 모델들은 회전에 대해 그런 피처의 순서 변경에 대해 성능이 일정하지 않으며 이런 피처가 가지는 순서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래 그래프에서 그 왼쪽 오른쪽이 나뉘는데요. 이제 왼쪽 흰색 배경이 피처를 이제 순서를 바꾸지 않은 데이터이고 회색 배경이 데이터의 피처의 순서를 바꿨을 때 성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에서는 이 피처의 순서를 바꿨을 때, 즉 회전을 했을 때 트리 기반 모델의 성능이 이제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모델인 이 두 가지 모델의 경우에는 이 피처의 순서를 바꿔도 성능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이제 정보량이 적은 피처를 먼저 제거를 한 이후 데이터의 피처를 회전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피처들을 일부를 제거를 한 뒤에 회전을 시켰더니 이제 왼쪽 그 실험보다는 중요한 피처의 이제 회전 왜곡이 덜 되면서 앞의 경우보다 성능이 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 피처를 일부를 제거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이제 회전을 시켜도 어, 그 일부를 제거했기 때문에 제거하기 전보다는 순서가 덜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0, 50%의 피처를 제거한 이후에 회전시켰을 때가 이제 이전보다 회전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이 태빌러 데이터는 피처의 순서가 중요하지만 딥러닝 모델은 이러한 순서 값을 이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태빌러 데이터는 첫 번째로 급격한 변화나 불규칙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경계선이 비교적 스무스하지 않으며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에 반해서 이 스무스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성능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태블러 데이터는 모든 컬럼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가 드물며 이 태스크에 필요 없는 피처가 다수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딥러닝은 이런 정보량이 적은 피처에 대해서 이 성능 저하에 대해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딥러닝 모델은 이 피처의 순서가 바뀌어도 학습이 잘 되는 이런 피처 회전 불변성을 갖고 있는데 태빌러 데이터에서는 이런 피처를 순서를 바꿀 때 이제 데이터의 특성이 변하는 문제가 있어서 성능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태빌러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로 학습시키기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할 논문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딥러닝 모델의 학습이 어려운 이러한 문제점들을 탭R이라는 리트리버 모듈, 검색 모듈을 포함한 그런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해서 성능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네, 인트로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태빌러 데이터에 딥러닝을 활용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다고 서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딥러닝에서도 이 최근에는 딥러닝 모델의 리트리벌 그런 검색 모듈 기법을 결합을 해서 이 태빌러 데이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기법을 추가한다는 것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예측할 대상, 즉 이제 타겟 라벨에 대해서 이 훈련 데이터셋에서 추가 이제 객체들 예로 이제 가장 가까운 어, 이 예측할 라벨에 대해서 가장 이제 비슷한 다른 이제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해와서 그 정보를 이 예측에 함께 활용을 해서 이제 개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릴레이티드 워크에서는 기존의 태빌러 딥러닝 검색 기반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모델은 이제 별도의 검색 과정을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하지 않고 이제 예측을 할 때마다 학습 전체 데이터를 이제 뭐 유사도를 구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비효율적인 그런 이제 학습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모델들은 간단한 NLP 딥러닝 모델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미미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을 해야 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계산 비용이 높았다는 그런 한계점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당 논문에서 개발된 탭 R은 이제 모델 구조를 좀 더 이와 달리 좀 단순화를 시키고 싱글 헤드 어텐션을 활용을 해서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탭 R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위쪽 피규어는 이제 탭 아래 전체 구조를 나타내고 아래쪽 피규어는 이 전체 구조에서 사용되는 인코더와 그런 프리딕터 모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탭 R은 이제 생각보다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이 구조는 이제 딥러닝 기초 모델인 MLP 기반 모델에 단순하게 검색 모듈이라는 것을 추가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여기서 사용되는 인코더 모듈은 인풋 벡터를 이제 표현 벡터로 변환해주는 그런 모듈이고 그 다음에 검색 모듈은 인풋과 비슷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캔디데이트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인풋 데이터에 반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리딕터는 이와 같은 후보군과 그리고 인코더를 반영을 해서 예측값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탭 아래 인코더 및 프리딕터 부분입니다. 인코더는 인풋 모듈과 리니어와 블락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모듈에서는 데이터가 입력된 이후에 정규화 그리고 연속형 및 범주형 데이터를 임베딩 시키는 그런 벡터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풋 모듈 이후에 간단한 리니어를 거쳐 블락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블락은 그냥 신경망의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블락이 연결이 되면은 더 깊은 신경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블락을 가질지는 사람이 구성하는 대로 이제 개수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딕터에서는 이제 그래서 블락에 대한 그런 최종 값을 이제 사용을 해서 예측값 y-햇을 생성하는 모듈을 말합니다. 네, 리트리벌 모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리벌 모듈은 입력 데이터와 이런 캔디데이트 후보군 데이터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고 비슷한 후보군의 정보를 입력 데이터에 반영을 해서 입력 데이터의 그런 벡터 값의 표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는 유사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와 이런 또 다른 후보 캔디데이트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상위 M개의 후보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이 후보군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96개의 후보군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6개의 후보군을 선택하는 것을 이 전체 실험에서 디폴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유사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간단하게 두 벡터의 거리를 구하는 L2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사도를 측정을 한 이후에는 모듈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밸류 모듈은 계산한 유사도를 인풋 데이터에 반영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제 공식은 다음과 같은 이제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값들은 총 세 가지입니다. 후보군의 이제 유사도를 통해 이제 구했던 후보군의 x, y 값과 그리고 인풋 데이터의 x 값, 이 세 가지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서 후보군 x의 이제 인베딩을 빼고 이만큼의 차이를 이제 학습시킬 수 있게 t라는 변환 함수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t 함수는 입력 데이터와 후보 데이터 간의 차이를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냥 파라메트릭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과 후보군의 인베딩 값을 빼고 이 학습을 시킬 수 있게 t라는 변환 함수에 적용시킨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군 y 값에서 더해주는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밸류 모듈에서 계산된 최종 이제 X 결과를 활용을 해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리트리벌 모듈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과 같은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수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후보군인 시밀러리티들을 이제 선택을 한 이후에 이 최종 입력 데이터에 반영을 할 때 이 검색된 후보군들의 가중치를 다르게 반영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이런 시밀러리티 값들을 이제 가중치로 주어서 입력 데이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메소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모델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텐션을 활용을 했고, 유사도 계산에 왜 L2놈을 사용을 했고, 이런 선택 과정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논문에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 과정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각 스텝에 따른 성능을 보면 우리의 최종 탭 R 구성이 얼마나 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서 밑줄이 그어진 경우가 이전 스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때 성능이 개선되면 이제 밑줄을 이제 그어 놓는데 이 베이스라인인 처음 MLP에서 이 스텝이 높아질수록 밑줄이 그어진 게 많은 것으로 보아 각 스텝이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테이블을 통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실험에는 총 11가지 데이터셋을 이제 메인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고객 이탈 예측, 그리고 뭐 주택 가격 예측, 그리고 입자 분류 예측, 그리고 의료 도메인의 이제 환자의 생존 여부 예측, 이런 다양한 도메인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각 데이터들의 자세한 구성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피처나 클래스 수도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에서 어떤 평가 매트릭을 써야 하는지도 이렇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네, 최종 실험 결과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이제 탭 아래 간단한 버전도 구성을 해서 함께 비교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탭 아래 간단한 버전인 탭 RS는 입력 데이터를 별도의 인베딩 변환 없이 이 수치를 그대로 활용을 했고 여러 레이어를 쌓은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블록, 즉 하나의 레이어만으로 간단하게 구성된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이 KNN부터 NPT까지 이제 기존의 리트리벌 모델들을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딥러닝 모델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높은 성능을 보였던 MLP PLR 모델을 딥러닝 모델에선 함께 비교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탭 R 모델이 이제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결과에서 나타낸 여러 인사이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탭 R은 이제 MLP보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리트리버 기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기존 MLP에서 리트리버를 추가했을 때 다른 검색 모듈에 비해서 더 큰 확실한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MLP 소타 모델이었던 MLP PLR보다 더 많은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데이터에서는 저조한 성능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제 데이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이 미믹 데이터가 이 환자의 그런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그런 의료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저조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법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실험으로는 이제 탭 R 모델과 트리 기반 모델들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트리 기반 모델들이 이제 앙상블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탭 R도 앙상블을 수행을 해서 함께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전반적으로 트리 기반 모델과 이제 탭 R 모델이 대등하거나 일부 데이터 셋에서는 유의미한 성능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도 이 의료 도메인인 이 미믹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이제 트리 기반 모델보다 전반적으로 어, 조금 낮았던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벤치마크 데이터에서도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벤치마크 데이터는 이제 이 데이터가 개발된 배경이 트리 기반 모델이 딥러닝 모델보다 더 우수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만약에 이 데이터에서 이제 탭 R이 트리 기반 모델보다 이제 성능이 높다면 어, 이런 특성 데이터에서도 성능이 향상되었던 그런 견고한 모델을 나타내는 것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로 이런 이겼거나 비겼거나 지거나 이런 결과값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MLP나 MLP PLR 같은 기존 딥러닝 모델에서는 이런 XGBoost, 캡부스트, 라이트 GBM의 이제 트리 기반 모델보다 이제 루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탭 R은 트리 기반 모델보다 평균적으로 더 나은 그런 성능을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MLP보다 이제 더 여러 데이터 셋에서 이긴 트리 기반 모델보다 그 성능이 좋았던 경우가 우세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컨텍스트 프리징 기법을 추가로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탭 R의 학습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탭 R 방식의 문제점은 이 탭 R의 기본 이제 버전에서는 각 배치마다 가장 최신의 이제 캔디데이트 후보군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방식은 이제 대규모 데이터에서는 매우 느릴 수 있는데요. 각 배치마다 이제 후보군을 검색하고 이를 입력 데이터에 반영하는 과정이 이제 아,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클수록 연산량이 이제 증가해서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이제 웨더 프리딕션이라는 3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이 탭 R로 학습을 시켰을 때 18시간 이상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추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될수록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했던 그런 후보군의 그런 분포가 얼마나 이제 튀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선정하는 캔디데이트 데이터가 이제 분포가 많이 튀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을 하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런 후보 캔디데이트의 벡터를 이제 컨텍스트라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이 컨텍스트가 점점 안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학습을 오래 시키면서 이제 계속해서 매 이제 배치마다 이 캔디데이터 셋을 선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제 베이스를 깔고 특정 에포크 이후부터 이 컨텍스트를 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이 컨텍스트를 픽스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된 컨텍스트를 프리지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탭RS라는 컨텍스트 고정 모델을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n이 나타내는 것은 몇 에포크 이후에 컨텍스트를 고정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에포크 그리고 4에포크에서의 모델을 함께 비교를 했고 이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값들에서 유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 괄호 안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프리징을 적용하지 않은 학습보다 얼마나 학습 시간이 줄었는지에 대한 그런 수치를 이 괄호 안의 값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프리징을 적용을 했을 때 학습 속도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더 큰 속도 향상을 보였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제 18시간이 걸렸던 이 웨더 프리딕션 데이터셋에서 학습 시간이 이제 18시간에서 3시간으로 7배나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 탭 R은 이제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캔디데이터 셋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새로운 데이터가 생겼을 때에도 재훈련 없이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캔디데이트 데이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실험 결과 이제 이 X축이 얼마나 이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Y축이 그거에 따른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했을 때에도, 어, 제가 잘못 설명을 했는데요. 이 색깔이 진할수록 이 트레인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이고, 이제 얼마나 어느 정도의 비율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이 색깔로 나타내고, 이 X축은 이 얼마나 이 캔디데이트로 인퍼런스 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학습 재훈련 없이도 이 캔디데이터 셋에 이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델 성능이 나름 유지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리트리벌 기반 딥러닝 모델이 태블러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이 탭R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탭R이라는 새로운 리트리버 어그멘테이드 그 딥러닝 모델을 설계를 진행을 했고 이 모델을 통해서 여러 데이터 셋에서 이 소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을 통해서 이 세부적인 이 탭 R 메커니즘들이 얼마나 이 최종적인 탭 R 성능에 미치는지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로는 이 탭 R의 리트리버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 있겠고요. 또 이 해석 가능성 그리고 그 캔디데이트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통해 이 컨티뉴얼 러닝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어, 향후 연구로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